반갑습니다. 새만금의 신도시를 만들어지는 0.2%밖에 없는 건축에 허가되어 있는 핵심 도로에 붙어 있는 건축 용지로 이미 허가되어 있는 확실하고 안전한 용지로, 건축 용지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장해 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새만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잼버리 얘기들도 거론이 되고, 또 이제 국제공항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보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새만금 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동안 늘었었어요. 2019년도 상반기도 살짝 늘다가 또 이제 또 더 어느 순간 없어졌다가 또 이제 몇 개 또 있다가 하늘 지금 또 추세가 최근에 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 이제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너무 설명도 잘 하시고 너무 잘 얘기를 해가지고 호재도 잘 설명을 하는데, 소개하는 땅을 딱 보면 투자 지역을 이렇게 선별해서 보내주는 거 보면은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허가돼 있고 확실히 보장돼 있는 땅들이 아니고, 막연하게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추측하는 지역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정말 우리가 인생에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 토지 투자 같은 거, 부동산 투자가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는데, 실수를 또 모든 것들이 실수하면 안 되지만 더더욱도 하면 안 되는 이제 토지 투자, 부동산 투자에 너무나 설명은 잘하는데 이게 매물이 너무나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최근에 들어서 새만금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자료를 좀 확인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전문가로 분별해야 하는 안목이나 그런 것들을 갖추셔야 하잖아요. 그런 기준에 있으려고 하면 그냥 이게 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의 말만 믿으면 안 돼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다 새만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부 기관으로 새만금 개발 청사를 만들어서 새만금 개발 국책사업의 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을 신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새만금 개발청에서 새만금 대한민국 신경제 수도인 새만금 국가개발계획 사업을 계획을 주도적으로 하고 단독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을 한 것을 바로 손발로 행동, 개발까지 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공사도 정부기관을 이미 설립이 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더더욱더 매립이나 뭐 도로 기반 시설의 속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많이 모르시죠. 그렇지만 아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걸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또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의 트렌드가 스마트 도시이면서 또 해양 도시가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도 수변 도시이면서 스마트 수변 도시를 세계 최초로 만들면서 또 해양 도시로 더욱더 그 해양 도시의 전문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상국이라는 또 정부 기관을 또 만들자라고 얘기를 됐는데, 이것도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새만금을 그냥 단순한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국가에서 국가를 먹여 살리기 위한 생명 동력으로 생장 동력으로 지금 우리 나라를 먹고 살릴 수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한 지역으로 해서 국가가 진두주의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전라북도에서 진행하는 도사업으로 도사업 일대하고는 완전히 판이 달라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옛날에 그 전라북도 도사업으로 예산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됐던 그 타이밍을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진두주의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매립을 해서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가 산업단지로 이제 격승도 되면서 더욱더 기업들이 이미 2019년도 상반기에 34개의 기업들이 업무 협약을 맺고 체결을 하면서 기업들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에 이미 국가 산업단지가 되기 전에 일반 산업단지일 때 이미 산업단지 임대용지가 이미 꽉 찼어요. 부족해서 벌써 새만금 개발청에서 30만 평을 더 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0만 평도 솔직히 부족해요. 30만 평을 해도 바로 또 매립해서 더 확장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사실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게 중요한데 그 전에 생각들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할 때 조금 뭔가 아직도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도시에 개발을 하든지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계획이 잡히고 국책사업을 크게 틀이 잡혔을 때 핵심 도로가 나기 전에 땅을 사서 이미 국가에서 허가해놓은 건축용지들이 있거든요. 허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막연하고 확실하지 않은 땅들을 사면서 땅 투자가 개발지의 땅 투자들이 되게 뭔가 무모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할 때도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되는지를 알고 분양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알고 투자하듯이 솔직히 새만금이 아니더라도 모든 도시개발 계획에서 계획이 잡혔을 때 도시개발 계획을 볼 줄 안다고 하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되고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에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얼마큼 정확하게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찾아내고 취하냐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같이 안전하고 쉽고 정확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대해서 막연한 그렇게 되면 좋지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국가에서 정확하게 이 중심으로 먼저 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허가를 이미 해놨어. 허가 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허가해놓은 땅 중심으로 먼저 개발이 되고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상권이 형성이 되고 기업들이 투자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개발이 다 되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이 되기 전에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타이밍이 뭐냐 기반 시설이 다 완벽하게 돼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정말 토지 투자의 고수들은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에 그 핵심 생명도로 요충도로가 생기는 그 지역에 허가를 해놓은 땅을 미리 사서 도로가 날 때 착공이 들어갈 때 파는 거거든요. 정말 황금 타이밍에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투자의 목적이 두 가지라 시세 차이는 그렇게 그 타이밍에 파는 거고 도로가 날 때 착공할 때 파는 거고 또 나서 아예 팔 때도 있는 거고 갖고 있을수록 눈에 띌수록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가 났을 때에는 부르는 게 돈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건축이 이미 허가되어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메인 도로에 붙어있는 땅들을 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그런 기회를 몇 번이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걸 정보를 알아도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단독 필지를 가질 수 없어서도 못 살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는 타이밍에 때를 사서 때를 맞춰 파는 게 그럴 때 최소의 수입을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같이 전문가가 처음 살 타이밍부터 팔 타이밍까지 계속 원스톱으로 관리를 해드리는 게 부동산 자산 관리예요. 그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저에게 제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취하셔서 본인이 발품 팔아서 본인이 다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안전하고 확실하고 허가되어 있는 걸로 등기도 개별 등기로 완벽하게 해주는 곳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저에게 오셔서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시면 돼요. 원스톱으로 처음에서 끝까지 신경 쓸 거 하나 없이 문제 하나 없이 다 처리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토지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은 건축 용지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입지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한 것도 있고 건축이 안 되는
건축 용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놓고 할 때 손해를 정말 많이 봐요. 그런 사례는 뭐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는 바로 고객님이 땅을 사서 건축 행위를 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그 용지 정리부터 측량돼 있는 거, 토지 대장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개별 등기로 개인 등기까지 완벽하게 처음에서 끝까지 머리 아프게 신경 쓸 거 없이 다 해서 첫 투자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와 같이 하면 정말 안전합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하고 투자는 투자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자산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중개가 본 업이기 때문에 시중에 도는 물건들을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이 될 수 있는 그 국토종합개발계획 같은 이런 분석을 해서 도시개발계획 자료를 분석해서 정말 돈 되는 땅을 찾아드려요. 그리고 이미 국가가 개발하겠다고 허가해놓은 땅들을 찾아서 고객님한테 안전하게 제공을 해드리는 게 완전히 다르는 거죠. 그래서 중개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투자해서 그분들 그 땅을 사서 그분이 어느 수익을 버는지 그것까지 보다는 그냥 그 시중에 있는 땅으로 그 호재를 맞춰서 파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죠. 저희가 병원도 잘 찾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귀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뼈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데나 가시는 경우도 있고, 감기 걸렸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이거는 내가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비용도 들고 고생도 덜 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투자할 때는 투자 전문가에게 가야 하는 거, 그게 부동산 자산 관리, 투자 관리를 해주는 사람한테 가야 하는 거고, 내가 그 지역에서 뭔가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나의 매물을 찾아줄 수 있는 중개사가 필요하면 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2019년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조금 더 넓게 하면 이제 나중에 제 영상을 계속 연결해서 보시게 되시면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에서 2019년부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가장 핫하게 투자해서 가장 유망 지역으로 전 세계의 투자 전문가들이 뽑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 새만금입니다. 대한민국을 뽑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이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에서 신경제 수도를 새만금에 만들겠다라고 정확히 국가가 발표를 하고 국가가 특별법까지 통과를 해서 여야가 처음으로 개발 계획에 합의를 해서 여야가 처음으로 같이 동의해서 통과시킨 것도 바로 새만금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사환이 걸려있는 이 새만금 개발 국책사업을, 국가 개발 사업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만금 개발청에 들어가 사이트를 네이버도 뭐 다 검색을 해보세요. 보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사이트에 가면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새만금 공부할 때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은 새만금에 대한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사이트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전체 메뉴가 있어요. 전주 메뉴를 딱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은 새만금 소개에 대해서 먼저 새만금 위치, 새만금 역사, 새만금의 경쟁력이 뭐냐 도대체, 그 새만금 신세상 에너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면적과 위치와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의 선도사업, 공공 주도로 먼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선도사업들도 나와 있고, 새만금 산업단지의 장기 임대 용지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고, 또 새만금 현장, 또 새만금 기본 계획에 또 부수적으로 비전과 개발 전략이 또 나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정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좀 하게 되시면 너무 많은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 기본 보면 공간 구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새만금의 그 매립된 면적을 어떻게 사용하겠는지 계획이 다 나와 있고요. 또 녹색 수변도시 계획 지역이 어딘지, 위치가 어딘지, 어느 정도의 평수에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도 나와 있고, 글로벌 정규
교류 거점 도시는 어디다 만드는지, 어디가 위치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토지 용지를 어떻게 조성을 했고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면적도 다 나와 있고요. 기반시설 계획도 언제에서 어떻게 어떤 위치에 할 건지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질 관리 계획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다 나와 있어요. 투자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지, 원스톱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투자 법령부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새만금에 대해서 관광에서 이제 새만금 방조대에 대한 거 삼삼 그 센터가 있어. 삼삼 그 뭐죠? 전망대가 있어. 삼삼 타워에 가셔서 전망대도 볼 수 있고, 새만금 여행 코스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잘 나와 있고, 먹거리, 맛집들도 소개가 잘 돼 있고, 새만금 소식이 또 실시간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챙겨보기 어렵잖아요. 새만금 개발청에 보면 지금 언론 보도 자료부터 뭐 포토, 동영상부터 공시, 지금 어떻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나는지 공시 공고도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새만금 개발청사만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들 정말 새만금 박사 되실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해줬을 때 요걸로 분별하면 돼요. 아, 이분이 어디까지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지의 국책사업의 개발지 사업은 너무 쉬워요. 너무 완전 공식이에요. 뭐 플러스 뭐가 딱딱딱 정해져 있고, 공식 언제 해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한 건데, 공부하시면 하시는 만큼 확신이 더 생기고 더 정확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전체 메뉴를 보시고 뭘 먼저 보고 싶은데, 일단은 처음에 하나씩 봤으면 전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새만금 소개해서 새만금 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만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새만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새만금 위치를 알게 되면은 이제 아시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지정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권에서 전 세계에서 앞으로 2019년부터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에 투자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저와 같이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왜 대한민국인지, 왜 대한민국의 새만금인지 그 내용을 한번 알게 되는데, 이제 먼저 한번 설명. 새만금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야 돼요. 새만금 개발 산업은 군산과 부안까지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최장의 방제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방조제 면적을 보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이 빨간 면적이 새만금 지역이라고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빨간 지역이 다 물이에요, 물. 다 물인데, 여기를 매립을 하게 되면 여기 뒷부분에 또 매립지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주변의 현재 도시, 이 새만금 지역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 수혜 지역들이 옆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주변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새만금과 새만금 주변에 어떤 지역들이 호재를 볼 건지에 대한 표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정확히 나와요. 간척 토지라고 했어요. 간척 토지가 육지로 드러나는 면적이, 이 새만금 빨간 면적이 닭이라는 게 아니에요. 새만금은 해양도시예요. 해양도시를 트렌드로 해서 호수를 유지를 하면서 면적, 매립지를 육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방조제를 달릴 때에는 수변이 당연히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매립지 부분에는요, 산업단지도 그렇고 여기 부안 쪽에 관광 레저 부분은 다 드러나 있어요. 육지가 매립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 신항만 생기는 김제 라인 쪽에만, 앞쪽이 신항만 하고 김제까지 가는 바다 면적에 거기에 스마트 수변 도시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신항만 앞쪽으로, 거기 말고는 다 바다가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말을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일대의 기회인데, 지금도 가봐도 바다밖에 못 들어. 언제 도대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원래 새만금이 해양도시예요. 수변 도시가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트를 타고 도시 어디까지 다 갈 수 있는 게 원래 트렌드이고 해양도시고 수변도시인데, 그래서
방조제를 달릴 때는 수변이 보이는 게 맞아요. 호수가 보이는 게 맞다라는 거. 그리고 신항만 자리만 육지에서 거기에만 스마트 수변 도시가 2024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바다가 보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면적에서 육지와 가까운 곳으로 매립지가 형성이 돼서 육지와 매립지가 같이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는데 매립지 중심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잘 모르시면 개인들이 매립지를 투자하는 줄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매립지는 철저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들이 투자하는 곳이라는 걸 좀 명심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투자하는 거냐? 그 매립지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조건으로 새만금의 산업단지랑 뭐 관광단지랑을 개발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주변 도시에 들어가서 도시를 형성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그 인구가 어떻게 인프라가 형성이 되냐에 따라서 땅값과 집값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제발 새만금이 다 매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방조되면 다 방조돼 되는 게 육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모르시는 분들은 좀 공부하시고 좀 자제하고 잘 알아봐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알아보고 얘기를 하시던지. 정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전라북도 사업일 때 찾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국가가 주도해서 국책사업으로 특별법을 통과해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진행해야 하는 국가의 생장 동력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거를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서 간척지로 291 제곱킬로미터면 약 88만 평 정도, 8,800만 평 정도 돼요. 여기만 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만금 전체 면적을 하게 되면 1억 2만 평이에요. 1억 2천만 평인데 1억 2천만 평 중에서 8,800만 평만 육지가 된다는 거, 매립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변으로 놔두는 거야. 나변이 다 수변으로. 그러니까 제발 그 방조제 달릴 때는 수변이 보이는 게 맞다. 하지만 산업단지도 매립돼 있고 지금 도로 기반 시설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공장들이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황, 그 면적이 부족해서 지금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 2019년도 지금 현재 타이밍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업들이 투자했다라는 건 기업이 검증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타이밍을 맞춰야 돼. 투자를 잘 하시려고 하면 정말 정확한 때를 사서 때에 파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때를 못 읽는 분들은 전문가와 같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꼭 유념을 하시고요. 그래서 면적을 하고 나머지는 그 바다로 다 놔둔다.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핵심이 뭐냐?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국책사업으로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게 또 이제 그 새만금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황해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황해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황해라는 거는 한반도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황해라고 해요. 또 이제 다른 한반도 중심으로 얘기하면 한반도의 서해안 쪽에 있는 바다를 황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해권은 한반도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 권에 있는 경제의 수도를 만들게 돼. 경제 중심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냐면 되게 많은 국내 투자분들이 국내에서 아이고 새만금에 누가 가? 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만금에 인구가 오지 않는다 해도 이 황해권 중국 쪽이랑 이쪽을 보시게 되면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한 52개 정도가 2시간 거리에 다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 인프라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 인프라를 갖고 새만금의 경제 도시를 신도시를 새만금에 만든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고 또 동아시아권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고 물류의 핵심 지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조건을 받쳐주는 건 뭐냐면 새만금의 신앙만의 아주 강력한 조건 때문에 그래요. 아시아권에서는 수심이 가장 깊은 대한민국의 새만금 신앙만이 오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가장 큰 배가 큰 배가 죄송합니다. 가장 큰 배가 한 번에 물건을 싣고 그 해안까지 접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항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동아시아권에서 새만금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투자가들이 앞으로 지금 2019년부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유망지역으로 소원을 꼽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기 여기 또 이제 나와 있죠. 이 앞쪽 서해안 쪽으로 오면 태안과 위쪽으로 새만금 중심으로는 태안과 대천 쪽으로 쭉 연결이 되고 아래쪽으로 오면 변산반도와 목포 신안 쪽 해서 서해안 관광벨트까지 연결해서 영향이 간다라는 부분이고 중심 쪽으로 보면 당진과 군산을 위쪽으로 아래는 광주와 대불 쪽 해서 이것도 서해안 산업벨트 중심으로 축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새만금 끝부분에 보면은 위쪽으로는 세종과 대덕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는 강주의 그 과학기술벨트 쪽으로 연결이 이렇게 쭉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그 축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면, 서쪽에서는 그 황하위권, 중국으로 해서 100만 도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52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 인프라와 또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새만금 끝쪽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 연결하는 전주, 김제, 전주, 포항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또 이게 정읍하고 아래쪽으로는 정읍하고 신태까지 쭉 연결하는 그 인프라. 그래서 전북의 미래 산업벨트와 연결이 쭉 돼 있는 것을 지금 장점을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보시면 서해안 산업벨트 중심으로 해서 요충 항만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인천항 중심으로 보면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쪽이 돼 있는 건데, 이제 자동차도 지금 과거의 자동차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4차 산업이 중심에 자율자동차와 스마트 자동차가 형성이 되는 지역을 살펴야지, 과거의 자동차가 축으로 돼 있는 그 축은 이제 하향산업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해서 똑같이 자동차여도 미래 트렌드에 맞는 자율자동차나 스마트 자동차가 주축으로 전기자동차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지역을 더 중심에서 봐야 한다라는 거 하고요. 또 이제 안쪽으로 하면 당진과 평택으로 하는데 여기는 반도체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관련돼 있는 쪽으로 이제 산업들이 주축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 보시게 되면, 또 이쪽 앞쪽으로 보면 태안 쪽에서도 섬유와 섬유 쪽을 보시게 되면 또 하는 거, 이제 이쪽 군산 쪽에 보시면 조선과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세요.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신재생이에요. 근데 신재생의 까지 조선과 자동차 사업 얘기하고, 이제 아래쪽은 포항이죠. 포항 쪽에 지금 조선 사업을 축으로 해서 있는데, 가장 보시게 되면은 더 핵심 산업, 미래의 핵심 산업 쪽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그 지역을 여기서 이 항 중심에서도 고르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셔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새만금 도대체 새만금 면적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만금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더더욱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기간과 그 기간을 좀,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타이밍을 또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엔 면적을 했는데 국내 면적, 주요 도시와 면적을 좀 비교도 했고, 또 이제 전 세계의 좀 큰 도시들하고 또 비교를 했는데, 여기 크게 보시게 되면 뉴욕 맨하탄의 5배, 파리의 4배, 여기 바르셀로나의 3배의 면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느 정도 쿵갑다라고 밖에 얘기 안 하는데,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새만금의 그 모든 지역을, 새만금 전체 지역을 1억 2천만 평이에요. 그거를 또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에게 3평씩 모두 나눠줄 수 있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 가세요? 어마어마한 면적이라는 거죠. 그 면적을 개발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거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발할 때 한번 보세요.
공항과 항만과 도로와 철도 이게 동시다발로 같이 개발한 지역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항 하나만 와도 폭발했고 항만 하나만 생각해도 땅값이 폭발했는데 여기는 네 가지 모든 게 동시다발로 지금 진행이 돼. 그리고 그게 2023년도에 완공이고, 또 이제 조금 항만하고 공항같이 시간이 좀 길게 되는 거는 2023년도 잼버리 개최 대회에 맞춰서 조기 개항을 하려고 그 안에 모든 대충 다 할 수 있는 건 다 기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하는데 2023년도까지 완전히 황금 타이밍까지 가르쳐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자체도 기회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새만금 뉴스 하는 것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그 새만금에서 2022년도에 잼버린 2003년도에 22년도에 전 세계에서 그 생활체육인들이 이게 70개국에 2만 명이 와서 성인들이 생활체육 대회를 해요. 근데 그것도 국제대회, 그것도 전라북도에서요. 그래서 공항과 항만이 더 빨라져야 하는 이유고, 철도와 도로가 더 기반시설 빨리 돼야 하는 이유, 1년 더 땡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024년이니까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 전에 기반시설은 다 마무리가 돼요. 투자의 황금 타임은 먼저 투자해서 기반시설이 될 때, 완공 전에 완공하고 완공 전에 착공할 때 이때가 완전 황금 타이밍이라는 거죠. 최적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2019년도 하루 1시간이 여러분들의 기회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면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좀 두루 살펴보세요. 여기 보면 동탄 신도시의 12배가 넘어요. 12.4배거든요. 동탄 신도시가 1지구와 2지구를 합쳐서 10만 평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12배니까 120만 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알잖아. 여기 보시면 동탄이나 송도랑 판교랑 파주 출판도시, 얘네들 출판도시에는 250배예요. 그러면 동탄이나 얘네들 땅값이 그 신도시 하나 생겼는데 10만 평 그 하나가 생겼는데 땅값이 어떻게 됐나요? 그거에 12배, 15배, 24배, 250배에 새만금 하면 여러분 똑같이 투자를 해도 최소 12배는 되겠네요. 안 그런가요? 20배는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1억을 갖고 투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막연히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것은 용적률이 돈이에요. 내가 만약에 20%의 용적률이 되는 일종 일반 주거를 샀다. 그러면 내가 1억이면 2억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억이 되는 땅을 사는 거죠. 내가 만약에 중공업지 400%의 땅을 샀다. 그러면 내가 1억 투자해서 4억 되는 땅을 사는 거예요. 아주 최저로요. 그냥 배로만 따지는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투자했을 때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자연녹지, 계획관리지, 산, 임야, 생산관리지, 도대체 그 땅을 사놓고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하시냐는 거죠. 이렇게 건축용지를 하게 되면 투자기간 3년이에요. 길어도 5년밖에 안 돼요. 그 도로가 완공해서 착공한 그 타이밍에 팔 타이밍이 오고, 그 땅 먼저 개발을 하겠다고 국가에서 허가를 해놓은 확실하고 안전한 땅이 있는데 왜 확실하지 않은 땅을 투자를 하시면서 인생의 모험을 거시냐는 거죠. 여러분 절대 투자에 성공하시려고 하면 투기하시면 안 돼요. 뭐 아니면 돈은 하시면 안 돼요.